힐링 미소 틀리 힐링 미 박서연의 퍼스널 브랜딩 토크쇼.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현대는 브랜드 시대라고 합니다. 퍼스널 브랜드의 가치에 따라 일도 사업도 더 큰 성과를 내리라 생각합니다. 박서연의 퍼스널 브랜딩 토크쇼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귀한 또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마케팅 전문가이신 강남대학교 고태영 교수님을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많이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제가 재미난 토크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태영 교수님 하면 네. 마케팅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네. 벌써 자신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호칭을 갖게 되신 건지요? 우리 박서연 씨는 대통령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최고라고. 아, 그런가요? 최고죠. 네. 이 마케팅 대통령이란 호칭은 제가 2009년도에 쓴 책의 제목입니다. 당시에 이제 제가 어느 그 마케팅에 관련된 책을 집필해 놓고 나서 제목을 고민했었어요. 네. 근데 혹시 그 개그맨 중에 일구야 짜장면 2,000원에 안 되겠니? 누군지 아세요? 고혜성 씨죠? 오, 정확히 네. 알고 계시네요. 그 친구가 저랑 나이도 같고 이제 친구인데요.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거 마케팅 대통령이라고 해. 그래서 이 마케팅 대통령이라는 책 제목을 결정하게 됐고요. 왜 보통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면 그 가사대로 된다 그러죠? 네. 근데 다행인 게 운이 좋아서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책이 팔렸고 기업에서 강의 의뢰가 들어왔고 네. 덕분에 저는 마케팅 전문가로 지금 쭉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친구인 고혜성 씨한테 고마움을 좀 전하고 있고요. 마케팅 대통령이라는 브랜드에 맞게끔 저는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역시 브랜드답게 열심히 마케팅 대통령. 역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서 아, 그런가요? 네. 네. 마케팅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맞아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마케팅이랑 또 무엇이고 네. 또 어떻게 해야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네. 제가 모 방송에 출연했을 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뭐라 했냐면 마케팅은 생존이다라고 답을 해드렸어요. 자, 마케팅을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생산자가 자신의 제품이나 아이템을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데 관련된 체계적인 경영 활동이라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영 활동이죠. 네. 근데 사실 마케팅은요, 제가 아까 생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제품이 잘 팔릴까? 잘 팔리는 제품이 좋은 걸까? 라고 물으면 우리 서현 씨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글쎄요. 좋아야지 네. 잘 팔리기도 하고 맞아요. 다뭐 네. 그래서 잘 뭐, 팔리니까 네. 좋은 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근데 마케팅에서 얘기할 때는 좋은 제품이 잘 팔린다라고 보다는 잘 팔리는 게 좋은 거네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마케팅은요, 절박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이 마케팅 결과가 뭐겠습니까? 결국 미음, 치읓. 뭔지 아세요? 미음치. 네. 매출이죠.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것은 매출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기업의 생존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케팅은 생존과도 같습니다. 네. 네. 절박해야 된다. 그럼요. 절박해야 됩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교수님은 네. 33 아, 네, 네, 네. 33세에 네. 마케팅을 해서 30억을 벌었다는 네, 그런 네, 이야기를 네. 들었는데요. 네. 어떻게 그렇게 많이 벌 수 있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요걸 제가 책 제목으로 썼었어요. 책 제목에 작은 타이틀로 33세 30억을 번 젊은 부자, 젊은 부자네요. 그죠? 고태영 딱 썼더니 야, 네가 진짜 벌었어? 이렇게 확인하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제 공식 데이터입니다. 제가 정말 다양한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장사도 하고 기업에 들어가서 물건도 팔아보고요. 제가 이 공식적으로 26살부터 33살까지 제가 받았던 총 영업수당 및 저와 관련된 보너스를 합쳐보니까 30억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33세 30억이 된 겁니다. 네, 네. 대단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 나이에 30억을 번다는 것은
3억도 아니고. 아, 그런가요? 네. 네. 그 나이 역시. 뭐 하고 계셨나요? 글쎄요. 그땐 저는 네. 열심히 아마 사회생활 하지 않았을까 하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네. 개인이나 정말 기업에서 마케팅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생도 마찬가지로 네, 맞습니다. 마케팅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네.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마케팅 네. 어떤 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누군가 물어봐요. 저 고태영 씨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는요 마케팅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핸드폰을 쓸 때도 다양한 어떤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결국 인생도 하나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사시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은요 딱 요걸로 설명합니다. 프로와 아마추어.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네. 이건 뭐냐면 프로는 결과로서 과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했다. 성공했어. 그리고 이렇게 했어.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아마추어는 어떻습니까?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오늘도 열심히, 내일도 열심히. 물론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프로는 결과를 내고 있고 아마추어는 열심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프로와 아마추어의 인식의 차이가 바로 마케팅의 성패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저는 절박함을 얘기합니다. 자, 벼랑 끝에 서 있으면 지푸라기도 자꾸 올라가죠. 네, 그런데 제가 나 오늘은 이거 안 해도 돼. 이렇게 제가 다 이렇게 몸 뒤로 제끼면서 되게 거만해지고 여유로워지면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저는요 실천의 차이 그리고 절박함의 차이 이런 것들이 결국 인생을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마케팅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뭐 실천을 얼마나 잘 하는지, 그럼요. 얼마나 네. 절박한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요즘 마케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 또한 궁금한 것이 있는데 네. 세일즈와 마케팅의 차이에 대해서 아.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제가 뭐 방송에 출연하거나 강연장에 갔을 때 가장 많이 듣거나 또는 가장 많이 혼돈한다고 할까요? 네. 잘 이해 구분을 못 하시는 게 바로 세일즈와 마케팅입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혹시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어제가 또 무슨 날이었죠? 아, 그런가요? 네. 하얀 날. 네. 어제가 이제 화이트데이였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준비를 한번 해왔습니다. 네. 이거 아, 선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받아주실 거죠? 네. 자, 이렇게 또 큰 네. 또 이 예쁜 건 처음 받았어요. 마이크 같이 또 생겼어요. 그죠? 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제가 요걸로 세일즈와 마케팅을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길을 막 우리 서현 씨가 가고 있는데 제가 이걸 딱 보여줘서 자, 골라 오늘만 오는 게 아니야 내일만 오는 게 아니야 지금 바로 왔어. 자, 근데 어머 너무 아름다우시다 언니 있잖아 내가 이거 평상시에 10,000원인데 오늘 5,000원에 드릴게 하나 사봐. 네. 응? 좋아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혹시 마케팅 같으세요? 세일즈 같으세요? 세일즈죠. 세일즈. 정답입니다. 세일즈는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정확하게 판매 행위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마케팅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걸 만든 상품의 생산자예요. 그걸 어떻게 팔아야 잘 팔지? 그 포장지를 좀 씌워볼까? 그러면 또 화이트데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크게 한번 만들어 볼까? 네.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붙이지? 어디서 팔지? 누가 이런 걸 이벤트 하지? 이런 걸 기획하고 실제로 판매 행위까지 포함한 것이 마케팅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우리 서현 씨가 잘 들었나 못 들었나 확인해 볼게요. 마케팅이 큰 겁니까? 세일즈가 큰 겁니까? 마케팅이 크죠. 그럼요. 아무래도. 자, 세일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케팅의 큰 범주 중에 한 부분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 혹시 마케팅 믹스라고 들어봤어요? 마케팅 믹스 네. 들어봤어요. 왜 요리를 할 때 에이 모르겠다 다 넣어버려. 근데 맛있는 음식 탐생했죠? 비빔밥. 자, 마케팅 믹스라는 것은요 나중에 이론적인 거긴 하지만 이거를 잘 마케팅하기 위해서 4가지의 포인트를 갖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프로덕트, P. 첫 번째 P는 네. 제품이 좋아야 된다. 두 번째 P는 프라이스,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된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플레이스, 즉 유통이나 장소 같은 걸 얘기하겠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즘 중요해지는데 프로모션, 이벤트입니다. 왜 혹시 동네에서 신장 개업한 가게 있으면 누가 나오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당황스럽죠? 네. 그런 마케팅 해줄. 오, 맞아요. 혹시 여러분들 동네에서 이 방송을 보시면 생각해 보세요. 떡집이 오픈했다 또는 치킨집이 오픈했다 그러면 이거 아세요? 이거? 어. 네, 제가 좀 어설픈가요? 네. 네, 그리고 또 언니들이 나와서
딱 이러고 마이크 잡고 네 고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맥주 가게 오픈했습니다. 목소리 좀 괜찮아요?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요. 맥주 한잔 하고 가세요. 오늘 저희가 안주 서비스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네. 자 이런 것이 바로 마케팅 믹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일즈와 마케팅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마케팅이 큰 형님이십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잘했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또 시청자분들께서 이해가 네. 충분히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강의도 많으시고 컨설팅도 네. 많이 하고 계시던데 어떤 그럼 주로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계시는지. 글쎄요. 이 제 외모로 봐서는 어떤 뭐 미남화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자기 자신만의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예, 축구할 때도 최전방 공격수는 골을 넣는 사람, 골키퍼는 공을 막는 사람. 자기의 전문 주특기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주특기를 정말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몇 살 같아 보이세요? 급질문인데요. 네. 나이가 굉장히 네. 어려 보이죠.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귀여움을 좀 받긴 하는 것 같은데요. 나이로 맞춰보세요. 나이로. 네. 뭐 나이테도 좀 확인하시고. 네. 그래도 한 네. 40, 감사합니다. 네. 제가 30대 후반 정도 돼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등학생 여기 앉아 계시네요. 네. 학교 안 가시고. 네. 저는 42살입니다. 지금 이 방송이 2016년도 거니까요. 네. 제가 지금 42살인데, 제가 강사? 네, 강사라고 표현할까요? 프로 강사.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 강의 잘하니까 돈을 주고 강의 좀 해주세요. 라고 한 게 벌써 16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를 맨 처음 했을 때는 정말 땅만 보고 했어요. 네. 왜요? 사람의 눈을 마주치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가는 잘 생각 안 나면 하늘을 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왜 땅 보다가 하늘 보다가 그러다 나중엔 벽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옆모습이 잘생기지 않았답니다. 제 첫 강의의 그런 사례였던 것 같은데 제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는 제 전공을 살려서 세일즈, 마케팅, 그리고 창업 이런 분야고요. 최근에는 특히 그 좀 기업 컨설팅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중소기업이 정말 많은데 이 중소기업들이 교수님, 박사님 우리 회사 좀 이런 제품이 있는데 좀 어떻게 마케팅 좀 해주세요. 이런 것들. 그래서 요즘에는요. 강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평균 잡은 1년에 한 200회가량 되는 것 같고요. 네. 기업의 컨설팅은 뭐 멘토링을 포함한다라면 한 100여 회 전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렇게 네. 바쁘신 분이 오늘 또 이렇게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제가 영광입니다. 아유. 네. 근데 교수님 네. 강의를 이렇게 하실 때 네. 청중들이 보면 네. 그 강의를 준비한 그 노력과 열정 네네네. 그걸 보면 감동을 한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런가요? 그 강의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또 준비를 하시는지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네. 저는 프로기 때문에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만이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네. 저는 늘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강의를 했을 때 땅을 보고 하늘을 보고 벽을 봤던 이유가 눈을 못 마주친 거잖아요. 네. 지금도 이렇게 카메라에 쫙 제가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눈을 마주치자. 다시 얘기하면 아이 컨택을 하자. 그리고 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저도 처음에 실수했던 게 뭐냐면 가리키려 들은 거예요. 내가 아는 거니까 여러분들 배우세요. 그런데 제 판단이 잘못됐죠. 뭐냐면 제가 오히려 강의하면서 배우는 거고요. 강의는 이 쉽게 말해 수강생들 분들과의 소통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강의를 잘하려면 먼저 내 강의를 듣는 사람을 이해하자. 예를 들어 제가 주부들을 모셔놓고 무슨 인문학 특강을 하는데 제가 있잖아요. 군대 있을 때 이런 얘기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나는 군대 안 갔다 왔는데 이러기 때문에 공감대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아이를 낳아본 적은 없지만 제 와이프한테 자기야 아이를 출산할 때 어땠어? 생생하게 들어서 현장에서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강의를 들으시는 주부님들이 어머 저 교수님은 어쩜 저렇게 강의를 잘해 라고 하더라고요. 네. 결론은 뭐겠습니까? 공감대를 형성하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좀 유익한 강의라고 할까요? 재미있는 강의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명강사가 되려면 뉴스를 보는 것도 좋지만 개그 프로를 먼저 봐라. 네, 그래서 제가 강의 시작할 때 야야야 안녕하세요 이선군이에요. 너희들 파스타 먹어봤니? 좀 비슷한가요? 이런 거 연습합니다. 네. 또 가다가
나이는 나쁜 기집애. 엄마 달릴 거야. 누구예요? 우리 세대 알 텐데요. 네. 달려라 하니. 자, 아유. 이런 게 뭐냐면은 제가 사실은 수강생들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고마운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선물이거든요. 네. 저는 강의를 즐깁니다. 음. 사실 제가 지금도 거의 3주째 감기 때문에 시달리는데 여기 딱 오니까 살아있네, 살아있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제가 생각하는 강의를 잘하기 위한 스킬은 뭐냐면 첫 번째, 고객 다시 말하면 내 강의를 들어주는 분들을 이해하고 소통을 하고 공감대를 가져가자. 그리고 사전 준비를 통해서 그들에게 유익한 강의를 전하자. 그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실천하게 만들자. 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실천을 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 공감 방송이잖아요. 네.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라면 아 그때 고태용 교수님 강의 재밌었어 해가지고 좋아요 한 번 더 눌러주실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네. 아유, 맞습니다. 강사들은 네. 혼자서 남을 정말 청중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럼요. 또한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예. 실천하게 만들고. 네. 강사로서는 책을 한 권이라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네, 네. 생각을 일반 강사들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교수님께서는 14권이나 쓰셨더라고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책도 이렇게 좀 네. 한 2권만 네, 네, 네. 살짝 또 이렇게 아, 준비해 오셨는데 아, 네. 제가 미인에게 드리는 선물을 이렇게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짜잔 합니다.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일단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줘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 이 책은 제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여기 써 있죠. 마케팅 대통령. 이게 2009년도 책인데요. 벌써 수만 권이 나갔습니다. 네. 자, 요거는 제가 영업 현장에서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았어요. 그래서 쭉 보면 이런 얘기도 있네요. 고객과 시원하게 통하는 마케팅의 달인이래요.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제가 어떤 특정 화장품 브랜드긴 합니다만 모 화장품 회사에서 월 매출 이거 얼마 같으세요? 200? 그렇 2천? 좀 더 올려보세요. 네. 네. 딸꾹질하죠?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월 판매 기준으로 2억까지 한번 매출 올려봤고요.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이제 타이틀은 있습니다만 보험회사에서 열심히 설계사로 세일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억대 연봉을 5년 이상 달성해서 그 노하우를 담은 책입니다. 네.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그러겠네요. 그래서 글쎄요, 이 책을 어떻게 홍보할지 모르겠지만 저의 어떤 땀이 들어있고요. 저의 노력이 들어있는 책이니까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네. 요게 아마 제 책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책일 겁니다. 마케팅 대통령.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거는 그거 뜨겁습니다. 뜨거. 네. 뜨거 나왔는데요. 이건 뭐냐면 2016년에 바로 나온 따끈따끈한. 따끈따끈한 네. 거네요. 최근에 제가 이제 어떤 창업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창업에 대한 어떤 생존 전략을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쇼핑몰 창업과 블로그 마케팅 전략이라는 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영광된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이 책 2권을 우리 미녀이신 아유, 박서연 씨에게 너무 증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빰빠라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빰빰빰빰빰빠라밤. 책 선물이 가장 감사하더라고요. 네, 뒤에 계좌번호 넣어놨습니다. 네. 근데 책을 네. 이렇게 많이 그래도 열심히 네, 네, 네. 쓰셨는데 노하우 좀 알려주시죠. 이건 비밀인데요. 네. 자, 지금부터 고태영 교수의 책 쓰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네. 제가 그냥 개인기 한번 해본 거고요. 책을 정말 저도 써보고 싶은 게 소원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언젠가 나는 나만의 노하우가 쌓이면 책을 쓰겠다. 네. 2005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처음 했을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써야 되지? 이게 문법이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이 내용 쓰면 괜찮은 건가? 저작권은 뭐 문제가 안 되나? 그런데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책 쓰는 노하우를 스스로 터득해서 발견해가지고 지금은 솔직히 책을 좀 편하게 많이 씁니다. 제가 책을 편하게라고 좀 그렇지만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강력한 힘이 바위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톡톡톡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에 구멍을 내죠. 네. 이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매일같이 씁니다. 그래서 제 SNS를 들어와 보시는 분들은 잘 아세요. 제가 매일같이 뭐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주제를 넣어서 올리거든요. 벌써 4년 동안 거의 뭐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올린 것 같아요. 매일매일. 네. 그게 이제 습관화가 되니까 야, 이게 컨텐츠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서 책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부끄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그리고 책을 제가 좀 빨리 쓰는 편에 속하고요. 또 하나는 저만의 노하우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무겁고 딱딱한 이론을 전하지 않고 마치 지금 이렇게 대화하듯이 네, 지금 이렇게 대화한 걸 녹음하면 저의 또 한 챕터가 나옵니다. 네. 고태영 박사, 미녀 박사연을 만든다. 이런 챕터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어렵게 쓰려고 노력하지 않고요. 이야기하듯이 그리고 제가 경험한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독자들도 읽으면서 어머 되게 편해요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책은 정말 뚝딱 읽을 수 있는 좋은 책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책을 많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규칙적으로 매일 책을 쓰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네, 그런 그럼요. 말씀. 정말 교수님께서는 너무 이렇게 또 좋은 소식이 또 있어요. 아, 네. 중국에도 이렇게 출판을 하신다는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네, 네. 예. 제가 유일하게 중국어를 뭐 할 줄 아는 게 몇 가지는 없습니다만, 네. 중국에 제가 좀 계획적으로 좀 마케팅을 한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는 이제 14권의 책을 썼고,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마케팅 대통령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시는데, 제가 중소기업 컨설팅을 하면서 해보고 싶은 게 결국 중국과 우리나라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무역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래 중국을 알자. 중국의 마케팅 대통령이 돼보자. 그래.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 1월 달이네요. 예, 1월 달에 하순에 제가 딱 어떻게 보면 이거 신화 같은데 네. 영화 같아요. 제가 딱 이 마케팅 대통령 책을 한 챕터를 중국어로 번역해요. 그 다음에 통역을 한 명 딱 데려갑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상위 랭킹 몇 개 출판사를 딱 찾아갔어요. 무조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고태영이라고 합니다. 통역 쫙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많은 출판사들이 한국과 좀 달라요. 중국은 ISBN을 내는 것도 힘들지만 또 돈을 많이 요구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저의 갖고 있는 노하우와 마케팅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책을 내는 거지 돈 내고 책 쓰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케팅 플랜 얘기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마케팅 대통령 고태영입니다. 제가 중국에 책을 쓰고 싶은 이유는 이래 이렇습니다. 그러면 책만 내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책을 요렇게 마케팅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무엇을 해주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당황하더라고요. 네. 우린 책만 내면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준비했구나. 그래서 제가 한 30분 만에 상대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와 미팅을 최종적으로 해서 오케이 한 곳이 바로 전자공업 출판사예요. 딱 느낌 들어보면 여기 무슨 전자공업 출판사? 그러는데 중국에서 10위권에 있는 큰 출판사입니다. 지금 현재 번역 작업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이 책은 아마 올 여름에 따끈따끈하게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중국의 마케팅 대통령을 한번 진출해 보겠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강의를 또 하신 데다 거기다 컨설팅까지 하시고 네. 또 다른 분 멘토링 역할도 하시고 네네. 또 여러 가지 또 사업까지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다 소화하고 계시는지 노하우. 그러게요. 네. 이 많은 분들이 어떤 저의 정체를 의심하는 분도 많아요. 제가 사실은 대학원도 뭐 11개를 다녔고 뭐 남들 힘들다는 제 입으로 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또 박사학위 2개 정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제 나이에 어떤 프로필을 딱 얘기해주면 첫 번째, 저 사람은 거짓말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다 응대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거고요. 이거고 이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냥 좋은 시대잖아요. 네이버에 검색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거는 제가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기왕에 내가 장사를 한다면 잘 팔고 싶고요. 기왕에 내가 기업에 컨설팅을 한다면 이 기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기왕에 오늘 제가 이렇게 공감방송에 출연했죠. 시청률 1등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건 뭐냐면 긍정의 욕심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뭘 하든지 꼭 1등을 하고 싶다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좀 여러 개 하게 되고 또 강의도 막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기업도 제가 찾아가서 직접 미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 손오공이지. 손오공. 손오공이 갖고 있는 장기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뭐 이렇게 나와라 만능 8. 이건 가제트고요. 네.
이건 가제트고 선홍이 갖고 있는 장점은 탁 머리카락 뽑아서 딱 불면 음, 이 분신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야, 내 머리카락이 다 빠져도 좋으니까 네일을 해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떤 분들은 너의 분신이 있지? 이렇게 의심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일량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것은 저는요, 효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네. 제가 군에 있을 때 혹시 그런 말씀 들어봤어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좀 짬밥 됐다 그러죠? 계급이 올라가면 누워있고 그냥 TV나 보고 있고 그러는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책이 그 구소련이죠. 예, 러시아의 류비 셰프라는 그 박사가 계시더라고요. 네. 이분의 책을 정독을 했어요. 거기서 답을 찾은 겁니다. 그 답이 뭐냐면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시간을 쓰고 일을 해라. 그 책에서 나온 내용은 이제 시간을 잘 분배하라고 얘기 나오는데 저도 그래서 3분법을 해봤습니다. 네. 첫째, 나를 위한 시간. 음, 둘째, 내 일을 위한 시간. 셋째,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시간. 철저하게 이걸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요. 저와 함께하는 사람을 믿기 시작한 거죠. 의심의 눈초리로 야, 이 사람 이거 뭐 빼돌리는 거 아니야? 아, 이 사람 이상한데? 이게 아니라 믿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가 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죠.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효율성과 믿음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효율성과 믿음. 네. 시간을 배분해서 아주 잘 활용하시나 봅니다. 아, 네, 네, 네. 사회 경험도 굉장히 많이 하셨던데요. 나이에 비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어떤 일을 주로 많이 하셨는지요? 아마 제가 지금까지 해온 어떤 뭐 사회라고 표현할까요? 생존을 위해서 활동했던 것들을 나열하면 네. 이 공감 방송이 고태영 박사의 20부작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런가요? 이거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사회생활을 뭐 시작할 때 알바 같은 거 할 때 뭐 호기심 내지는 뭐 궁금함, 뭐 나 저거 해볼까? 뭐 아니면 여자친구 선물 사려고 잠깐 일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셨을 텐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존이었습니다. 예, 고등학교 때 저희 집이 힘들어졌고 제가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됐어요. 네. 제가 돈을 벌어서 밥을 사 먹고 제가 돈을 벌어서 학교 등록금을 내고 뭐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정말 불법인 것 빼고는 다 해본 것 같아요. 저희 첫 번째 조합은 편의점 알바였고요. 네. 두 번째 조합은 달력 공장에서 일하는 거였고요. 달력 공장에서 일하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빙글빙글 돌아요. 네, 이렇게 달력 뽑고 12장을 뽑고 표지해서 딱 끄면 한 바퀴를 돌거든요. 네. 제가 꿈에서도 막 빙글빙글 돌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게 이제 직업병이 된 거죠. 음, 그 다음에 또 뭐 노점, 떡볶이도 팔아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N 브랜드 뭐 니꺼 복고야 뭐 이런 신발이 있었어요. 네. 그것도 떼어다가 은행 앞에서 팔아보고요. 뭐 용산에서 컴퓨터 조립하는 장사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20대가 돼서는 지하철. 네. 지하철.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조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즐거운 여행 되시고요. 저희 중소기업 제품 하나 소개합니다. 요거 제가 한 7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즐겼어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노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불규칙적인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딘가에 들어가 소속돼서 세일즈 탑이 돼보자. 그래서 화장품 회사, 카드 회사, 카드 발급하는 거 네. 있죠. 그 다음에 보험 회사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쌓기 시작했고요. 이런 경험들이 사실은 누군가한테는 그냥 스치는 하찮은 경험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경험인 거죠. 네. 아마 오늘의 제가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 자체가 그런 경험의 축적의 산물이지 않을까. 그렇죠.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 체험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네, 네. 사람들의 이야기거리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아유, 그럼요. 네. 저는요 정말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희 집 초인종을 누릅니다. 있어? 그리고 들어오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커피 한잔 하면 4시간, 5시간.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네. 삶의 지혜를 또 주는 것 같네요. 아주 평탄하게 부잣집에서 네. 아주 돈 걱정 없이 아, 그런가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좀 생겼나요?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한다라는 것은 뭐 네. 교수님 앞에서 꺼낼 수도 없겠어요.
그건 솔직히 말하면 핑계입니다. 네. 네, 시간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핑계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보면 자신의 그 노력은 생각하지 않고 맞습니다. 부모님이 뭐 뒷바라지를 안 해줘서 뭐 그런 핑계를 많이 대는데 감히 교수님한테는 그런 이야기 꺼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참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저 또한 그런데 네, 교수님께서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네. 어떠한 그 원칙, 네, 당연히 있죠. 네, 네. 방법론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글쎄요, 그 사람마다 자기 자신만의 고집과 철학과 소신이 있거든요. 네.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그 한참 뭐 집에 가운 만들어 봐라 이런 게 좀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딱 두 글자로 된 세 단어를 딱 적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약속, 정직, 신용 이렇게 세 가지를 적었어요. 근데 정말 요 세 글자가 제 인생의 생활 신조가 돼버린 것 같아요. 저는 약속을 중시 여기고요, 정직해야 된다 생각하고 신용을 지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런 원칙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살아온 거에다가 플러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뭔가요? 뭐냐면 치읓 시옷인데요. 치유? 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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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초심. 초심. 자, 이런 비유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결혼한 지 16년이 될 것 같아요. 막 결혼 직전 막 제 와이프를 쫓아다니고 연애하던 시절을 한번 표현해 드릴까요? 네. 누나 뭐 해? 그래 네 생각 좀 했지. 어머 누나 나 보고 싶다. 여기서 누나라고 하는 거는 네. 저희 누나가 4살밖에 안 많아요. 제가 연상의 여인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때는요 정말 매일매일 보고 싶고 막 하루라도 막 뭐 사진까지 막 넣어놓고 전화 끊을 때도 막 30분 통화하다가 귀가 뜨거워서 이쪽으로 바꾸고 누나 전화 끊는 거야? 하나 둘 셋. 어머 누나 왜 안 끊어? 이랬다고요. 근데 지금 전화하면 어떤 줄 아세요? 왜 바빠 끊어 이럽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물론 사람이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부부니까 편해진 거죠. 그런데 초심을 유지한다라는 거, 초심을 가져간다라는 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공감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께 저도 약속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뵀는데 제가 되게 게을러져 있고 제가 좀 거만해져 있고 그러시죠? 그러면 112에 저를 신고해 주세요. 네, 서현 씨도 포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정말 중심이 딱 잡혀 있는 네. 이미 원칙 방법론을 가지고 계시니까 네.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감사합니다. 자리에 이렇게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은 역시 도전의 아이콘. 맞습니다. 도전. 네, 도전의 아이콘이시기도 한데 요즘은 그럼 어떤 도전을 또 준비하시고 실천하고 계시는지요? 네. 사실은 뭐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요 배지도요. 네. 여기가 도전 한국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한국 사람인 게 정말 자랑스럽고요. 그리고 제가 도전할 수 있는 정신과 육체를 가졌다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먼저 제가 생각하는 도전의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도전이란, 자, 운을 띄워주세요. 도전이란 이렇게 해주세요. 도전이란 긍정의 욕심을 내는 것. 긍정의 욕심.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거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욕심을 내는 것. 제가 모 방송에서도 인터뷰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정말 멋있는 말 같아요. 그리고 도전할 수 있고 열정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제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먼저 저는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 마케팅 대통령인데요. 전 세계 마케팅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네. 제 도전 목표인 것 같고요. 이거를 숫자로 좀 더 표현한다면 2016년이죠. 2016년 올해 제가 지금 중국과 무역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클럽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매출 1,000억, 천. 1,000억을 찍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천억. 그리고 이룰 겁니다. 반드시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성공하는 기업 100개 음. 기업에 멘토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컨설팅과. 그리고 또 하나, 저도 고태영의 세일즈 아카데미를 제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 회원 10,000명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1,100, 10,000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네. 이게 제 목표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꿈은 바로 학교 설립입니다. 학교.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학교 설립이 꿈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되게 그런 걸 묻는데 네.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떤 학교를 세우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희망하는 학교는요. 세일즈 또는 마케팅을 하는 전문 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어느 날 길을 딱 가고 있는데 세일즈 학교,
마케팅 학교라는 현판이 딱 붙어 있으면 제가 만든 거라는 거 꼭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일즈 하는 게 그렇게 네. 쉽진 않거든요. 그럼요. 교수님께서는 워낙 네.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뭐 이렇게 네네네. 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또 실적도 많이 최고의 또 네네. 실적도 올리신 적이 있는데 네. 세일즈 하시는 그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네. 좀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제가 좀 영어도 써도 되겠습니까? Don't give up이요. 네. 자, 세일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일즈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네. 당연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바로 고객의 거절이죠. 음. 싫어요. 비싸요. 다음에 오세요. 나 이 제품 있어요. 당연하죠. 그렇죠. 고객은 거절합니다. 그거를 상처를 받거나 그러면 그래, 세일즈는 힘든 거야. 점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포기하게 되고요. 그런데 첫 번째, don't give up. 이거를 내가 딱 내 거로 받아들이면 고객 거절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쁜 여자를 뒤로 막 따라갔어요. 저기요, 저기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랬을 때, 네, 좋아요. 제가 싫어요. 왠지 싫어. 그런데 이분이, 왜 이러세요? 됐거든요? 이러면 도전하고 싶다라는 거죠. 세일즈는 그런 도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세일즈는요, 지피지기하면 백전, 백승? 네, 원래 고서에 보면 백전 불태라고 나오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분명한 건 내가 나를 알고 고객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고객의 정확한 니즈를 찾아요. 자, 세일즈는요, 그 사람이 물건을 사고 싶게 해야 됩니다. 또는 필요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영어 한번 써보면 딱 니즈 베이스 셀링이요. 이건 뭐니까 고객이 필요한 걸 가지고 팔아라 이 뜻이겠죠. 네. 그래서 요 정도로 딱 팁을 드린다라면 이 방송을 보시는 세일즈 현장의 모든 분들이 우와라고 반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세일즈 영업하는 건 참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포기하면은 맞습니다.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 마케팅 대통령 이 브랜드를 가지고 네네. 정말 열심히 정말 쉴 수도 없이 달리고 있는데 네, 때로는 정말 쉬고 싶다라고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네. 그럼 교수님만의 개인 여가 네.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런가요? 그러게요. 뭐 자동차도 글쎄요, 엔진오일을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엔진오일을 정해진 시간 안에 갈아주지 않으면 탈이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완벽한 기계도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멈춰서가 되거나 에러가 뜨죠. 저도 사실은 기계보다는 못하죠. 왜냐면 저도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기계도 탈이 나는데 저라고 탈이 안 나겠습니까? 프로이트가 얘기한 것처럼 이 스트레스만큼 안 좋은 게 없습니다.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스트레스가 당연한 건데 이거를 해소할 수만 있다면 그게 풀리겠죠. 그렇죠. 저의 해소법은요, 간단합니다. 또라이? 이게 방송이라 이런 얘기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게 미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사실은 최근에 뭐 이렇게 유행하는 이렇게 왜 가면 쓰고 노래하는 프로 네. 무슨 가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내지는 뭐 예전처럼 나는 가수다 이런 거 나가서 노래를 확 잘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노래방을 가거나 그 방송에 혹시라도 출연하면 인기상은 자신 있습니다. 왜요? 그러시군요. 즐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조금 부끄러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나름 그래도 제가 재주가 하나 있는 게 드럼을 조금 칩니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고등학교 때부터 공연도 하고 지금도 아주 뜸하지만 이렇게 공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막 드럼을 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새벽 4시인 거예요. 이게 어떤 저만의 개인 여가이자 스트레스 해소법 같습니다. 자, 결론은 네. 죄송합니다. 결론은 본인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즐겨라. Do it now. 지금 하면 됩니다. 나중에 하지 즐겨라. 마시고요. 네. 그럼 드럼은 이렇게 댁에서 이렇게 네네. 그러면 이렇게 네. 다 이렇게 방음 장치라 그러나요? 그럼요. 네, 제가 나도. 얼마 전까지 이제 아파트에 살았는데 드럼 치고 싶어서 전원주택 갔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드럼은 정말 스트레스 해소에는 완전하게 맞아요. 그렇죠. 네, 최고입니다. 정말 즐기시는 것 같네요, 교수님. 지금도 막 기분이 좋아집니다. 지금도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대한민국 정말 네. 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난리잖아요. 난리죠, 굉장히 난리. 많고
네, 대한민국 지금 마케팅 대통령이고 네. 또 창업 관련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서 감사합니다. 창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네네, 좋은 말씀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내 얘긴데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창업에 대해서 어떤 좋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언부터 드리고 싶어요. 창업을 바로 알지 않은 거죠. 자, 많은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은퇴를 앞두신 분이 저기 우리 부장님 은퇴하시면 뭐 할 거예요? 너 치킨집이나 하나 차리지 뭐 이러십니다. 또는 취업이 잘 안 되는 학생한테 너 취업 준비 어떻게 할 거니? 그러면 교수님 저 사업할래요 이럽니다. 또는 직장에서 막 스트레스 받는 분이 있죠. 막 위에서는 뭐라고 하죠.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죠. 이럴 때 하는 말이 뭐죠? 그까지 다 때려치고 그냥 사업이나 하지 뭐 그럽니다. 첫째, 그 마인드부터 바꿔야 됩니다. 네. 창업은요 생존입니다. 생존. 사전적인 의미로 창업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나라나 왕조를 세우는 것이라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라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나라를 세웠는데 야 그거 재미없다 때려쳐라 못한다는 거죠. 생존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업이라는 것이 결코 쉽게 생각하거나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라는 점 이거 먼저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2012년도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아마 우리나라는 막 창업 붐이에요. 여기 가도 창업, 저기 가도 창업.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저기야 막 전국 스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창업만 하면 다 성공한다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는요, 미국의 얘기입니다. 한국은요, 창업하는 건 너무너무 쉬운데 성공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그럼 창업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한 준비에 요거 한 30분 얘기하고 싶어요. 그만큼 준비하고 시작하셔라. 그러면 교수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혹시라도 제 연락처를 아시게 된다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그럼 제가 전화를 처음에 이렇게 받습니다. 띠리릭 전화 걸면 걸어보세요. 네.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결번이오니 다시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왜? 저도 연락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정말 집요하고 목표의식이 정확한 사람은 끝까지 전화하겠죠. 네, 즉 성공한 멘토들을 많이 만나보세요. 내가 멘토를 만나야 되는 목적이 뭐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바라봐 줍니다. 그리고 길을 안내해 줍니다. 왜? 실패를 그만큼 적게 하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하시려면 절대적으로 철저한 준비를 하시고요. 저한테 전화 주세요. 물론 꼭 저한테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주변에 성공하신 분들에게 많은 조언과 자문을 구해서 준비돼서 하시라는 거고요. 창업은 재미삼아 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하고 생존을 걸고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게 어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혹시라도 창업을 네 창업이가 만만하다 않카나 그랬으면 큰일 납니다. 네. 절대로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요즘 창업은 정말 네. 6개월 하고도 6개월이 뭡니까? 이렇게 그런가요? 금방 또 폐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리다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저 또한 들고요. 네. 좀 독특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차별성이. 그렇죠. 이제 모든 성공은 차별화와 극대화 전략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웬만한 아이템은 다 있어요. 네, 그럼 그 아이템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이냐, 네. 또 어떻게 소비자에게 어필할 것이냐, 이게 뭐겠습니까? 마케팅이죠. 그렇죠. 전문가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있죠. 네. 그래서 요즘 마케팅이 그만큼 네. 필요한 시대라서 역시 또 교수님이 좋은 말씀이셨고요. 네. 또 학교에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또 교수님 네, 입장에서 네, 맞습니다. 취업을 준비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네. 교수님이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역시 좀 아까도 했던 말과 좀 비슷한데 don't give up이요. 네, 역시 제가 최근에 저희 학교 학생들 또 제가 또 타 대학도 출강을 좀 하는데요. 네. 가보면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약하다는 게 뭐냐면 의지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혹시 뭐 이런 얘기가 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전화 옵니다. 교수님, 고태영 교수님이시죠? 예. 우리 애가 아프니까 오늘 좀 결석 좀 안 해주면 안 돼요?
내지는 엄마가 취업해야 되는데 성적 좀 올려주면 안 돼요. 아, 정말 화납니다. 왜냐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그의 인생을 살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물론 모든 젊은이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 취업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don't give up. 이건 아까 해드린 말이고요. 나의 강점이 뭐지? 피지기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잘하는 것을 부각을 시켜서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바로 취업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취미와 특기를 많이 쓰잖아요. 이건 저만의 팁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뭐 남자 학생들이 취미 그럼 축구 이렇게 적습니다. 네. 특기 뭐 예를 들면 뭐 수영 뭐 이런 거 적고 그래요. 좀 바꿔볼까요? 제가 지도한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미 축구, 특기 오른쪽 돌파. 네. 그러면 면접관이 보다가 오른쪽 돌파? 우리 그게 무슨 뜻이에요? 했더니 예, 저는 이 오른쪽을 파고들어서 공을 띄워주는 것만큼은 국가대표급입니다.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체육대회 때 그게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의견을 공유하고요. 또 취업은 내가 스펙에 어떤 막 연연해서 준비하기보다는 나만의 히스토리를 만드세요. 그래서 저는 1학년 학생한테 꼭 얘기합니다. SNS 시작해라. 너가 생각하고 좋아하는 분야의 테마를 정하고 이거를 4년간 만들어서 나중에 남들 이력서 고민할 때 너는 URL만 딱 줘라.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제 소개가 있습니다. 라고 해봐라. 했더니 정말 실천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don't give up. 자, 취업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상대로 하여금 어필을 해서 선택받을 수밖에 없는 나만의 강점과 차별화를 만들라는 거죠. 그것은 토익 점수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담긴 스토리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교수님 좋은 말씀 또 감사드리고 네. 강점이 있어야 되고 정말 자신의 어떠한 차별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예. 요즘 아이들이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엄마들이 네, 좀 극성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아이들을 한 뭐 4명, 5명을 낳으면 좀 강해지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해봅니다. 애들이 요즘 많이 놓지 않다 보니까 맞아요. 엄마들이 아이에 대한 집착도 많고 애정이 맞습니다. 너무 심하다 보니 그런 것 네. 같습니다. 네. 끝으로 교수님 이제 꿈이 네, 또 꿈. 무엇이고 또 오늘의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으신 네. 것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이제 꿈을 갖고 살죠. 네, 그래서 뭐 꿈을 먹는 젊은이 뭐 이런 노래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꿈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 얼마 전인가요? 그 인순이 씨 노래 네. 난 꿈이 있어요. 네. 정말 제가 지치고 힘들 때 그걸 들으면서 혼자 울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과연 꿈은 무엇일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꿈이 무엇이지?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어떤 꿈을 갖고 있지? 먼저 제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20대 때는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물건을 팔고 장사를 해서 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 삶이 막 이제 한이 맺힌 거죠. 그래 나는 돈 벌 거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30대가 되니까 업적을 내고 싶어요. 야, 저분은 이러이러한 기록을 가진 사람이야. 대단해. 어떻게 보면 제가 갈망을 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야, 세일즈 탑이다. 마케팅 탑이다. 뭐 억대 연봉자다. 이런 업적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가 40대가 되니까 글쎄요, 조금 바뀌더라고요. 명예롭고 싶어졌어요. 예를 들면 이 방송을 보시는 누군가는 그때 고태영 교수님 방송을 보고 동기부여가 돼서 제가 성공했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앞으로도 달려갈 것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꿈이나 어떤 도전에 대해서 준비 여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준비. 네. Are you ready? Let's go. 자,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할 때도 자, 차렷 땅 하고 달려가죠. 자, 준비라는 게 필요합니다. 준비된 사람은 기회가 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 기회가 나랑 한번 붙자. 딱 기회를 잡아버립니다. 근데 준비 안 된 사람은 이거 기회는 기회인데 다음에 또 오겠지 뭐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자, 이건 뭐겠습니까? 기회는요, 준비된 사람이 잡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준비된 사람은 기회를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요. 네. 그래서
DID라고 혹시 아세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대학이 두 개가 있습니다. DID 대학과 K대가 있습니다. DID는 들이대 대학이고요. K대는 군대입니다. 군대. 나 군대 갔다 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 준비하셔라.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고 만들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제 마지막 멘트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기회는 준비된 자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준비하고 끊임없는 도전을 해서 행복한 기회를 잡아야겠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많은 또 깨우침을 느끼게 되는 네. 것 같습니다. 세일즈와 마케팅에 필요한 모든 분들께 많은 힘이 돼주시고요. 또 교수님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은 마케팅 전문가이신 그리고 마케팅 대통령이신 고태영 박사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케팅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케팅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신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분이 계셔서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박사연의 퍼스널 브랜딩 토크쇼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가치도 점점 더 높아졌음 하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브랜드는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